고전파의 음악, 바로크 시대와 낭만파 사이에 위치하여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에 걸치는 음악 활동, 바하와 핸델이 세상을 떠난 1750년대에 확실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여 하이든 및 모차르트의 창작 활동 중에서 전형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베토벤에 의해 다시 기승 발전된 새로운 양식이 이 고전파 음악 활동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 이 명칭은 원래 고전적이라는 뜻인 클래식 에 유래한다. 이 시대의 음악에 대해 후세가 이 형태를 부여한 것은 형식적 구성 등이 다른 시대, 특히 이 시대를 사이에 둔 바로크 시대와 낭만파 시대에 비해 정연한 인상을 제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전파의 일반적인 역사적 배경은 절대주의 최후 시기로부터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 시기를 포함하여 프로이센 및 오스트리아에 있어서 계몽 전제 정치 시대로부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왕정 복고의 시대에 이르는 급격한 변혁의 시기였다. 그의 홍이라도 하듯이 고전파를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의 생활 방식도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이든은 대귀족의 궁정악장으로서 그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으며, 모차르트도 생애의 전반을 영주 사교의 궁정음악가를 역임했지만 생애 최후 10년간은 음악의 도시 빈에서 자유로운 음악 활동을 했다. 이에 반해 나폴레옹 시대로부터 왕정 복고의 시대에 생존했던 베토벤은 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독립해서 자유로운 예술가의 생활을 보냈다. 음악 활동은 이와 같은 궁정이나 극장 또는 교회와의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음악가의 본래 형태로부터 시민층의 지지를 받은 새로운 음악 시장의 개척으로 바뀌어 공개 연주회의 발달, 악보 출판의 융성 등을 초래한 것이다. 음악 양식의 변화는 특히 기악곡에서 현저하다. 바로크 음악의 특징이었던 단일 주제성에 대해 고전파에서는 복수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전개해가는 이른바 소나타 형식의 원리가 개척되어 여러 가지 다악장의 악곡, 예컨대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의 관현악곡, 현악 사중주곡을 중심으로 하는 실내악곡, 그리고 독주 소나타를 위한 구성 원리가 되었다. 디나믹의 면에서도 바로크 시대의 단계적인 강약법에 대해 크레센도 및 디미누엔도를 전형으로 하는 연속적인 강약 변화가 채용되었다. 성악곡은 바로크 음악과의 관계를 남기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도 교회 작품이나 극음악에 현저하다. 교회 작품에서는 폴리포닉한 요소가 중용되는 한편 오페라에서는 다카포 아리아 또는 레치타티보 등의 바로크 시대에 계승한 것이 남아있다. 바로크 시대가 개척한 기본적 기법인 통주 저음 또 고전파 시대에는 점차 소멸해가는 운명에 있었다. 고전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피아노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바로크 시대의 전형적 건반 악기인 쳔발로 대신에 등장한 해머 클라비어는 이미 말한 새로운 약법을 비롯한 음역법을 실현하기에 알맞는 것이며 모차르트의 만년 그리고 베토벤 시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그들의 음악 표현을 맡게 되었다. 고전파의 양식적 특징은 호모포니라고 한다. 하나의 성부에 주선율이 주어지고 다른 몇 개의 성부가 이것을 화성적으로 받쳐주는 이 양식은 폴리포니 양식과 대조적으로 취급되지만 고전파 시대에는 후자도 표현을 풍부하고 복잡하게 할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다. 하이든, 모차르트 및 베토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빈 고전파라고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전성기 고전파에 대해 그들의 활동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전 고전파라고 한다. 전 고전파의 활동은 만하임 악파, 베를린 악파, 다시는 북독일 악파, 후기 빈 악파 등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파리, 런던, 북이탈리아 등 서유럽 각지에 미치고 있다. 고전파의 음악 활동도 확실히 하이든, 모차르트 그리고 베토벤 등 빈에서 활약한 3인의 대작곡가에 집약된 면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들과 같은 시대의 유럽 각지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음악가들의 업적도 무시할 수 없다. 하이든과 모차르트에 의해 소나타 형식을 비롯한 여러 악곡 형식이 완성되어 다방면에 걸친 작품이 만들어졌지만 베토벤은 그 여러 장르에서 기념비적이라고도 할 만한 개성적 작품을 만들어냈다. 베토벤을 통해 고전파의 악곡과 악곡 형식은 다가오는 시대의 낭만파 시대에도 계승되었던 것이다.
최근 음악사의 세계에서도 고전파와 낭만파를 하나의 큰 양식으로 취급하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 하겠다. 또 음악사에 있어서 고전파를 취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학사에서의 고전파 양식에 대한 연구가 큰 자극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고전파의 음악관에 대해서는 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가들의 사상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